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실현이라고 하는 주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을 읽으면서 보충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실현,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드리면 트랜서핑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의도를 사용해서 그 흐름을 타고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도 하는데요. 그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또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트랜서핑을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트랜서핑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은 뭐냐면 가능태라는 개념이에요. 먼저는 이 가능태 공간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 한 뒤이어서 나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관념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게 뭡니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 무수히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세계 안에 나라는 존재의 다양한 모습들이 그 공간에 동시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거울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두 개 맞대어 놓으면 이중거울이 펼쳐지죠. 그래서 끊임없는 무한대 공간이 펼쳐지고요. 그 거울 안에는, 각각의 거울 안에는 무수한 나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이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무한대 가능태 공간 안에는 나의 무한한 가능성, 여러 가지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순간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나는 그 무수한 가능태 공간의 특정한 섹터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운명이나 팔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했고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이 공간에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공간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공간에 또 다른 현실에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근본적인 기질은 변하지 않겠지만 사람이 팔자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고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주위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러한 가능태 공간을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지구 위에 똑같은 세계에서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그들이 즐기고 누리고 펼쳐나가는 세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삶도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진 삶에 아무런 변동 없이 그 안에서 평생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시나요? 아니면 매일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침이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먼저 가능태 공간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의 개념을 이 가능태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철저히 펜듈럼이 주입한 사상 안에서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가능태 공간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이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시간 안에서. 몸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펜듈럼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영화 매트릭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매트릭스 세상.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는 펜듈럼이 지배하는 인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이 펜듈럼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최대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죠. 펜듈럼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의 개념으로는 펜듈럼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중요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성을 낮출 때 펜듈럼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럴 때 비로소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돌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이 가능태 공간에서 외부 의도라는 것을 사용해서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꿈을 이루는 것이 이제 이번 장에 실현한다, 목표를 실현한다 이런 것인데 이렇게 말할 때 트랜서핑에서 꿈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 체계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봐요. 이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서 있습니다. 트랜서핑을 통해서 외부 의도의 힘을 사용해서 목표에 이른다는 개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풍선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두둥실 떠다니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기다 새겨놓은 꿈을 향해서 이 풍선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 풍선이 이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외부 의도를 끌어오기 위한, 붙잡기 위한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능동이죠.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의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외부 의도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 풍선을 꼭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 풍선을 잡고서 여러분들이 아주 즐겁고 편안하게 두둥실 떠다니면서 목표로 하는 곳으로 데려갈 겁니다. 이 풍선을 잡은 순간 여러분들은 힘 조절을 해야 돼요. 힘을 너무 주면, 다시 말해 중요성이 들어가면 이 풍선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중요성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 풍선은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성이 제로가 되는 한, 여러분들이 제로 상태가 되는 한 이 외부 의도라는 풍선은 여러분을 계속 자연스러운 흐름과 함께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외부 의도를 붙잡고 가는 한 여러분들은 펜듈럼이 파놓은 함정이 있더라도 그곳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외부 의도를 불러들이기에 아직은 많은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의 능동과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통한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한 성취가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은 습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성공을 향한 기본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긍정성이기도 합니다.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기도 하죠.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된다면 이 위치에 와 있을 것입니다. 이 위치에 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자신감이 충만하겠죠. 그 자신감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뚫고 가겠지만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외부 의도를 사용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안에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왔을 때 중요시해야 될 것은 지나친 자신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적 중요성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나친 확신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한 방법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지나친 확신을 갖고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는 한 여러분들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이런 위치죠. 전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다른 세상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옳고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자수성가한 자녀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집불통이죠. 그 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펜듈럼의 함정에 빠지기가 아주 쉬운 조건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데요. 이 겸손하라는 것은 억지로 연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아는 내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 항상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은 상태. 문을 다 닫지 말고 이 정도 열어놓은 상태. 그래야 여러분들 햇살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외부 의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할 걸음을 옮기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자신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신감이 너무 약해요. 자신감이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을 깨트릴까요? 두려움을 깨는 방식은 두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두려울수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남 눈치를 보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하면 되는 만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괜찮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이 불식되고 자신감이 조금씩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이 움직임이 힘드신 분들은 바로 두려움에 발목이 잡힌 거고요. 자신감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들은 움직이셔야 돼요. 자기 개발을 하셔서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새겨진 관념, 사실 그것들은 펜듈럼이 심어준 관념입니다. 나처럼 해. 넌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이 규칙을 따라야 돼.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 그럼 내가 너를 스타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형성된 이 관념들, 틀린 관념이 아니라 옳은 관념이기 때문에 더 벗기 어려운 이러한 관념들이 바로 가능태 공간과 외부 의도라는 트랜서핑의 그 큰 개념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다가 또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쯤에 오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빗장을 열고 가능태에 대한 개념, 펜듈럼에 대한 개념, 중요성에 대한 개념, 트랜서핑에 대한 개념, 외부 의도에 대한 개념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하시고 적용해 보면서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이 풍선을 이제 손에 쥐어보자. 그래서 몸이 두둥실 떠가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향해서 흐름을 타면서 가는 목표를 향해 가는 그 맛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장에서 말하는 실현이라는 것이죠. 외부 의도를 통한 실현, 가능태 공간에 나의 목표가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책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39페이지입니다. 자신을 설득하거나 확신시키거나 무엇을 믿게 만드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이 쓸데없는 짓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내어 목표를 향해 발걸음이나 부지런히 옮기게 하라. 네. 자신을 왜 설득할까요? 왜 설득할까요? 이 그림 다시 볼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행동화가 필요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노력하는 게 두려우니까 뭘 합니까? 저 멀리에 있는 이 풍선을 바라봐요. 풍선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풍선을 바라봤으면 풍선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위치에서는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죠.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 풍선만 갈구합니다. 이 풍선을 간절히 원하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간절히 원하면 빨리 달려가야죠. 간절히 원하는 만큼. 넘어지더라도 배워서 달려가야죠. 길을 물어서라도 달려가야죠. 그런데 간절히 원하면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서 있지도 않고 웅크려서 멍하니 저것만 봤다가 고개 숙이고 또 자책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이 풍선이 외부 의도가 아니라 펜듈럼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몽상과 망상과 상상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면서 비현실감 안에 빠져서 현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강력한 펜듈럼에 또 사로잡히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현실, 오늘 하루 내가 처한 현실에서 문제를 타개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마음밭을 일구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은 그것은 꿈일 뿐이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부정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즐거이 실력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여기까지는 습관과 실력의 문제입니다. 실력을 쌓으십시오.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것이 구비되면 그 다음은 이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지나치게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관념을 열고 수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열린 세계에서 이 풍선, 외부 의도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순풍에 돛을 달게 됩니다. 역풍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순풍을 맞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붙잡아 보시라는 거죠. 240페이지입니다. 마음은 내부 의도의 한계 안에서 행동하는 데 길들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그리고 이 한계 안에는 우울한 결말의 시나리오가 진을 치고 있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토록 권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가지겠다는 결정만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을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부 의도에 길들여지고 펜듈럼의 관념이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목표를 세우면 방법과 절차를 찾기가 바쁘죠. 물론 조직에서는 뭐 필요한 얘기입니다. 조직 자원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죠. 또 펜듈럼의 조직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서핑을 통해서 무엇인가 목표를 이룬다고 할 때는 이 방법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방법을 우리가 집착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중요성이 들어가고 그 방법에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외부 의도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는 한 여러분들은 풍선이 눈앞에 있어도 여러분들 눈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한 거, 계획 중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흐름에 마음을 열고 그 흐름을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있고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 있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흐름을 살피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이는 우연한 사건이나 흐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흐름을 타고 한번 가보라는 거죠.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각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산책을 하다가도 우리는 길을 잃을 수가 있죠. 길을 잃으면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설 수 있지만 걷다 보면은 이런 길이 있었네 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대로가 있죠. 큰 길.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집을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갔었어요. 다른 길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샛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숲으로 좀 가려져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길은 이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하지 않았고 무시했었어요. 이 길이 존재했지만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됐죠. 이 좁은 길은 왠지 위험해 보였고 믿을 수가 없었고 아무도 이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길을 통해서 내 집을 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딴 생각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그 길을 찾질 못해서 계속 찾아 헤매다가 길을 만났죠. 그래서 그 길을 빠져나와 보니까 여기가 그 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서 알게 됐죠. 내가 늘 가던 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집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심지어는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길을 잃어버림으로써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살면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큰 길을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쉽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익숙하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빠른 방법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해왔던 것을 익숙하다는 이름 안에 이것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결코 이 길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길을 잃었을 때 비로소 길을 찾게 된 것처럼 이제 의도적으로 길을 한번 잃어보자는 거죠. 의도적으로 길을 잃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찾는 과정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발견한 길은 기존의 길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의성이고 아이디어이고 이것이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혼돈 가운데 들어가고 의도적으로 무질서 가운데 들어가고 의도적으로 길을 잃고 의도적으로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의도적인 작업이죠. 다음입니다. 240페이지 중간이에요. 각오를 너무 단단히 다지려는 건 역시 중요성 때문에 일어난다. 네, 그렇죠. 중요성이 왜 일어날까요? 간절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각오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의미에서의 대충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충대충은 부실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대충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힘을 주지 않으면서 가는 거죠. 뭐 전술로 말하는 허허실실 작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겉으로 취권처럼 겉으로 보면은 허술해 보이는데 엄청난 계략을 갖고 있죠. 대충 하라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갈 때는 이런 마음이 좋아요. 대충 적당히 그냥 커트라인 무난하게 요거 더 먹지 않을 정도만 자, 이 정도의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너무 인정받으려고 너무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펜듈럼이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그렇게 빨아먹혀 봐야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거 별거 없어요. 대충 정신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대충은 에너지를 올인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올인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인이. 도박에서 올인 많이 하죠. 펜듈럼이 원하는 게 올인입니다. 올인 너무 하지 마세요. 인생은 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인을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진리. 여러분들 진리가 뭐예요? 진리. 여러분들 이 몸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이 있어요? 사상이? 삶과 죽음을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러한 진리가 여러분들이 있다면 목숨 버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올인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겐 그러면 올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올인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만큼이나 큰 역풍을 맞게 돼 있습니다. 절대 올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모임 단체에서 지나치게 헌신을 강요하고 여러분 요구하고 집이고 가정이고 뭐 다 내팽겨치고 직장 내팽겨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 그 가치가 여러분들 아무리 숭고해 보여도 진리가 아니면 올인하지 마십시오. 올인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함부로 올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충 설렁설렁 허허실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에서요. 241페이지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이루어진 목표의 모습만 담겨 있지 시나리오는 담겨 있지 않다. 항상 그 슬라이드를 머릿속에서 상영하고 그 속에서 살으라.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 때 거기에 이루어진 목표의 모습만 담겨 있지 시나리오는 담겨 있지 않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나리오는 방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절차를 고집하는 방식으로 슬라이드를 사용하지 말란 얘기예요. 꿈이 이루어진 그 목표, 결과에 대한 슬라이드를 상영하고 또 중간에 전이사슬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큰 문을 열고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어떠한 방법을 고수하고 그것 외에는 없다는 식으로 상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슬라이드 기법을 통해서 외부 의도를 끌어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굳은 목표를 향해 가는 내부 의도를 발동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신이 실수를 하고 결점을 가지도록 허용하라. 자신이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실수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욕망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패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말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요. 실패를 너무 그렇게 한 거 가지고 자책하고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학대합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그 굴레에 빠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패를 하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들 뭐 합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이랬을까? 또 이러고 앉아있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네. 뭐 하나 잘못되어서 뭐 다 물건 내버린다고 여러분들 안 삽니까? 물건 다 내다 버리고 나중에 또 후회하고 또 사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패하고 나서 그걸 전면 부정하면서 자책하고 죄책감 느끼고 다 태워버리고 해봐야 오히려 그것이 펜듈럼이 원하는 거예요. 예, 그게 펜듈럼이 원하는 거라고요. 격렬한 감정을 일으키고 자책하고 그 펜듈럼이 원하는 거라고요. 펜듈럼이 원하는 걸 해주고 이자를 줬으니 에너지를 줬으니 펜듈럼은 여러분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펜듈럼이 원하는 걸 해주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실패하고 나서 절대로 자책을 하지 마세요. 실패는 자책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는 감정을 일으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후회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후회할 수 있죠. 단 후회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배우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실패는 배우라고 있는 것이지 결코 자책하고 후회하고 주저앉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발 자기 학대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처음 하는데 왜 실패를 안 하겠어요? 아이가 두 발로 걷는데 왜 안 넘어지겠어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아이가 걸으면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그거는 오히려 넘어지고 울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못 받으시냐고요. 그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패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좌절로 받아들이잖아요. 실패를 성공의 단계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좌절의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성공 경험을 많이 만드셔야 되는데 만만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만만한 거. 무리한 목표 잡지 마시고요. 만만한 것을 많이 하셔서 조그만 성취를 스스로 크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 나를 자극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하는 사람이나 모임이나 자극이 있으면 차단하세요. 온갖 SNS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뭐 성공학 이런 거 보면서 다른 사람 성공 사례 보면서 자신을 학대할 것 같으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실패 사례를 보세요. 실패담을 보세요. 아,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않나? 그런 걸 보세요, 차라리.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세팅을 하란 말이에요. 제발 실패로 여러분들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폭력입니다. 아, 여기도 이 내용이 나오네요.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에도 목표에다 모든 것을 걸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네, 올인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보충계획, 곧 우회로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예컨대 새로운 직장을 확실히 찾기 전에는 사표를 내지 말라. 지나온 문을 닫지 말고 건너온 다리를 태우지 말라. 네, 회사 다니시는 게 힘들죠? 짜증나죠? 귀찮죠? 더럽죠? 그래서 사표 쓰실 겁니까? 여러분, 싫어서 나오는 거 하지 마세요. 싫어서 나오면 안 됩니다. 단지 싫다는 이유로 나오는 게 바로 그냥 다리를 불태운 거예요. 불태우고 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길을 내가 다 불태워버렸구나. 그러지 마세요. 싫어서 도망가듯이 선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결혼이든 도망가듯이 붙잡지 마세요. 썩은 동아줄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런 거 이외에 사실 대부분은 여러분들 단지 싫다는 이유로 도망가듯이 선택하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효과예요. 여행 효과. 적응되는 시간만큼은 나은 것 같죠? 시간 흘러봐요. 똑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이 도망간 그 지점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그래서 좋아서 갈아타는 게 돼야 돼요.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서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거.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펜듈럼을 위해서 복무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트랜서핑 한다고 해서 뭐 무모하게 끊고 나오고 그거 아닙니다. 힘을 기르셔야 돼요. 실력을 쌓고 습관을 기르고 의식을 열고 개발하셔야 돼요. 에너지를 고양시키셔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의 중심을 찾게 되고 즐거움을 찾게 되고 그러다 그 즐거움이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힘이 생겨서 알아서 내려놔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트랜서핑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극단적이 되지 마십시오. 트랜서핑은 여러분을 강제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242페이지.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힘을 빼라. 일이 당신이 계획했던 대로 정확히 펼쳐지지 않더라도 상황을 바꿔놓으려고 달려들지 말고 뜻밖의 사건을 긍정적인 눈으로 당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일로 바라보도록 해보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조건이 형성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러 갔을 때. 제가 이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나에게 불리한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원ton 환경이 A였다면 나에게 B라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분명히 내가 A를 원한다 했다고 할지라도 B를 줘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이 B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상황을 골라 잡았고요.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여요. 어쨌든 이 환경이 온 건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왜? 모든 환경은 흐름을 따라가면 최상의 결과로 외부 의도가 나를 데려가기 때문이다. 내가 고집하거나 저항하거나 흔들어대지만 않으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갈 것이다. 그걸 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에 순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이 흐름과 동조시켜줘, 저를. 그러면 정말 의외의 결과가 펼쳐집니다. 이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예, 244페이지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현재의 단계들을 심상화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도 나을 것이다. 네, 이거 현재 진행형 심상화인데 이건 다른 슬라이드 기법 얘기할 때 했고요. 이 문장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도 나을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 많이 하죠.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뭔가 변화를 한다고 그럴 때 어떤 변화를 꿈꾸시냐면 오늘 내가 이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점프를 하는 거야. 자고 나면. 자고 나면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서 변화 이동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변함없이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해요. 이거는 여러분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공장에서 이 물건을 깨트리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기 싫으면 이게 가능해요. 인조인간 되시면 돼. 인조인간 되시면. 그 칩을 갈아 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조인간이 아니잖아요. 사이보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걸 꿈꾸지 마세요. 설령 이걸 꿈꾸고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위험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안 된 사람 이렇게 갑자기 수직 상승시켜 놓으면요. 반대급부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꿔야 할 건 뭐냐면 매일 기복이 조금씩 있지만 오르락 내리락 부침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승하는 것을 꿈꾸셔야 돼요. 이것을 나선형 상승이라고도 했잖아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꿈꾸셔야 돼요. 일희일비하지 말라고요.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실패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자고 나면 올라갔는데 얼마 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나날이 상승하고 싶습니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좋아지고 싶습니까? 오늘 대박잔치 하다가 내일 쪽박을 차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해 보십시오. 이것을 원한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야 될 거는 실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배워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기적을 바라면 실패하지만 기적을 바라지 않으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트랜스서핑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모든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 어떤 일도 100% 순조롭게 진행될 수는 없다. 실패 때문에 흥분한다면 현재의 계단이 무너지고 당신은 계단을 굴러 떨어질 것이다. 네. 여러분 100%는 없어요, 삶에는. 여러분들 자꾸 근데 100%를 원하잖아요. 완벽한 삶을 원하잖아요. 완전한 인간을 원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해 보이는 것이 있을 뿐이고 완벽해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허물이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이 있고 아킬레스건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뭘까요? 있지만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격동하고 요동하고 붙잡히고 저당 잡히지 않잖아요, 인생이. 그 차이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100% 순금처럼 살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흙. 246페이지. 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뒤처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라. 군중 심리에 빠져들지 말라.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운명이 있다. 네,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위축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꾸 조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다 펜듈럼의 메시지죠.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자극들이 있다면 다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뭐 유튜브든 TV든 드라마든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이든 모임이든 뭐 동창이든 거기 갔다 오고 접촉하고 만나고 읽었는데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후회되고 위축되고 뭐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줄이세요. 끊든가 줄이세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거를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자신을 학대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펜듈럼의 먹이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하겠다. 당신의 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과 관련 짓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영혼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이다. 이타적 행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하는 과정에서 선한 마음 의도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이 원칙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나친 그 이타적인 사명감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서로 다 돈 많아지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뭔가 지나치게 뭐 이타적인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좋지 않습니다. 뭐든 이렇게 우리가 뭐 돈을 벌고 뭐 하면은 뭐 내가 뭐 대안학교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러한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뭐 그런 마음을 지나치게 여러분들 그거를 갖는 것은 잘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을 나의 숨겨진 욕망을 감추기 위한 선한 것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승화시키기 위한 방편은 아닌가. 이런 것들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이런 것들 다루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돈과 관련한 이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공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 방식으로. 겉으로 보기에 아주 이로와 보이는 사회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는 거 좋죠. 훌륭하잖아요. 좋은 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순수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도 있죠. 네, 저도 옛날에 많이 봤어요. 사회복지기관에서 겉으로는 뭐 천사죠. 겉으로는. 근데 속은 뭐 진짜 제가 여기다 대고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더러운 그런 간부가 있었습니다. 간부가. 예. 참 사람들 그 속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할까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트랜서핑 원리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게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데 목표와 연관지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이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돈에 대한 이슈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다루겠지만 그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관념이 수술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이런 막시즘이나 뭐 이게 사회주의 사상, 계급 사상 이런 게 들어 있으신 분들은 부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 그런 사상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은 저항감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뭐 이것은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트랜서핑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념들을 잘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실제적인 문제를 다룰 때. 24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 또 나오네요. 여기 읽어볼게요. 돈은 목표나 수단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목표로 가는 길의 부수물일 뿐이다. 주의를 돈에다 쏟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돈에 대한 모든 생각은 대개가 더 많은 잉여 포텐셜만 만들어낼 뿐이다. 당신이 택한 목표가 당신의 것이라면 돈은 저절로 생길 것이다. 네, 돈에 대한 얘기가 또 마지막에 나오네요. 돈에 대한 것을 나중에 뭐 이걸 큰 이슈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일단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이 말씀 드릴게요.
돈, 풍요 이런 거 너무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시크릿이 그런 오류를 범했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거. 이거 뭐랑 같냐면요. 뭐 사랑과 우정 사이, 뭐 친구와 연인의 중간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데 돈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얘를 그냥 친구로 잘 사귀면은 늘 좋은 친구로 나를 대해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데 내가 얘를 막 지나치게 사랑하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막 갑자기 사랑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니까 막 얘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럼 이제 스텝 꼬이기 시작해서 이 여친이든 남친이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냥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그 돈을 사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지 돈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이런 원리 때문에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의 중요성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목표로 삼지 말고 돈이 있으면 나는 뭐 하고 싶은데, 그래서 왜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것을 목표로 향해서 가고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것이 된다면 그러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부의 원리, 과학 뭐 이런 거 아는 거 좋지만 그것에 너무 경도돼서 집착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애인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는 순간 도망갑니다. 얘 왜 이래 이러면서 부담스러워. 응? 나는 영원한 너의 친구일 뿐인데 너 왜 그래? 그러면 우리 친구도 할 수 없어. 이러고 이제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 더 읽을게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찾아내면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기적인 거, 이타적인 거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 좋습니다.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제자리에 서 있지 않고 뿌리 내려 있지 않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고양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선한 에너지를 주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소경인데 어떻게 눈먼 자들을 인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된다는 것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세상 바꾸려고 발버둥 쳐봐야 펜듈럼에 놀아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친 사명감 이거 다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현실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좀 이기적으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현실의 통제권을 갖고 잘 살고 계시다면 뭐 여러분들의 더 큰 소명을 위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실현이라는 주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 한 2개 남은 것 같은데요. 2-3개. 네, 이거 하고 2권이 이제 다 마무리될 겁니다. 제가 또 11월 돼야 이거를 또 녹화를 할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립니다. 10월이 이제 다 끝나가죠. 또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라디오를 틀면 이용에 잊혀진 계절이 울려 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계절이 잊혀지기 전에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무엇보다 갈수록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정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깨어있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펜듈럼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항상 마음 관리, 정신 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체 건강 관리, 체력 관리 잘 하셔서 몸과 혼과 영의 모든 방면이 건강하게 균형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